젊을 때는 모든 몸의 기능들이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를 했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차츰 나이가 들면서 회복 기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 몸의 여러 기관 중에 오늘은 특별히 무릎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드는데 그 이유들로는 많은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그중 어르신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부위 중 하나는 무릎일 것입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도 수술비 지원부터 일상관리까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수술비 지원입니다. 다시 말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인 분들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내용을 보면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이, 양쪽 무릎 기준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술이나 관리 차원에서의 연골주사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이 심해서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에 받게 되는 혜택입니다. 연골주사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통 맞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통 1주 간격으로 3회 정도 맞는 것이 한 주기이며 효과가 있다면 6개월 뒤 다시 맞을 때 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방이나 낙상에 대비해 집안 안전시설 설치를 하여 무릎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아파본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현관에서 일어설 때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 지원은 무릎 복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손잡이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급여나 복지용구 지원을 통해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전용 주택의 경우에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 살기 편하도록 시설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본인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집에서 사용하는 전동침대나 보행보조기 실버카, 목욕의자 등의 물품을 국가 지원을 받아 15% 정도의 가격에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릎이 아프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상은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수술 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많아졌습니다. 2026년 현재 인공관절 수술 없이 무릎 통증을 개선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연골을 재생하거나 보호하는 치료는 수술처럼 절개를 하지 않고 대개 주사나 간단한 시술을 통해 무릎의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자가지방 줄기세포 주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엉덩이나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한 뒤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연골 재생을 돕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탁월해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전자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연골세포의 증식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통 1회 투여로 2년 이상의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술을 꺼리는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시술은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 닳아진 연골파편을 정리하거나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는 방식입니다. 회복이 매우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활의 관점에서 보면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육의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근육대 퇴사두근 강화는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허벅지 근육이 대신 흡수해 주기 때문에 수영, 실내 자전거, 평지걷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관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이 느끼는 하중은 35kg이 줄어든다고 하니 몸무게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절골술은 인공관절을 완전히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릎을 살리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휜다리 교정술로 알려져 있는데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 무릎 안쪽만 다른 경우 종아리뼈,
일부를 교정해 체중이 실리는 축을 건강한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관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에도 등산이나 운동이 가능할 정도로 활동성이 좋습니다. 그 밖에 발의 정렬을 바로잡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맞춤형 깔창이나 무풀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 염증을 조절하여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약물 치료, 민물리 치료 등은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조 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현재 국내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병원들을 상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병원 선택 시에는 단순히 유명세만 보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지, 그리고 최근 트렌드인 로봇 수술이나 맞춤형 정렬 KA 기술을 보유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풍부한 수술 실적과 로봇, 수술의 강자로 보여지는 곳은 다수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힘찬병원과 수원의 이춘택병원입니다. 힘찬병원 부평, 강북 등 다수 지점은 2026년 기준 무릎 인공관절 수술 15만례를 돌파한 곳입니다. 특히 마코말코 로봇을 활용한 수술 건수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정밀한 수술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수원의 이춘택병원은 국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개척자로 불리는 곳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로봇 수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수술을 진행하며 경기도 지역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가인증의 보건복지부 지정관절 전문병원은 서울 서초의 연세사랑병원과 성남 분당의 바른세상병원이 있습니다. 국가가 시설, 인력,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해 지정한 병원이므로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연세사랑병원 서울 서초은 복지부 지정관절 전문병원으로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 등 연골 재생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른세상병원 성남 분당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협진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수술 후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를 받기에 좋습니다. 한편 환자 맞춤형 정렬 KA 및 최신 트렌드, 서울 라우병원 분당은 한국인의 무릎 모양에 최적화된 한국형 인공관절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서구인 체형에 맞춘 기존 인공관절보다 굴곡 각도가 좋아 좌식 생활이 잦은 한국 어르신들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강철병원은 최근 주목받는 KA 운동학적 정렬 방식을 적극 도입한 곳으로 환자 고유의 무릎 정렬을 최대한 살려 수술 후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회복이 빠르다는 평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과잉 진료 걱정이 적고 고령 환자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등을 고려한 다학제 협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니 선택할 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결정할 때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견디어야 한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수술 결정 전 고려할 내용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협진 시스템, 재활시설, 집과의 거리, 무릎 상태 등 말입니다. 고령자 수술은 무릎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 전후 심장과 혈압 등의 내과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내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협진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좋아요. 인공관절은 수술 50%, 재활 50%라고 말들 합니다. 따라서 병원 내에 전문 재활센터가 있고 어르신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또한 무시 못할 점 중에 하나는 집과의 거리입니다.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실밥 제거,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호자가 동행하기 편한 거리에 있는 병원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도 관리 차원에서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정도, 오자형 다리 변형 여부 등에 따른 무릎의 상태도 더 적합한 병원을 선택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의 수술은 수술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상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술을 피하다가 연골이 완전히 사라지고 뼈끼리 부딪히는 지경에 이르면 위의 비수술적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연골의 잔여량 확인입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줄기세포 주사나 운동요법을 고려하세요. 다리가 많이 휘어서 안쪽만 아프다면 절골술자기 관절 보존을 생각해보세요. 연골이 하나도 없고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더욱 알찬 내용의 채널을 만드는데 용기가 되는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